네, 베리타스 강좌 아르슬론과 과학, 음악, 문학의 만남을 맡은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최선호입니다. 문학 파트를 맡은 도거동문학과 홍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 파트를 맡은 음악대학 음악학과 오희숙입니다. 네, 저희 아르슬론과 과학, 음악, 문학의 만남이라는 베리타스 강좌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스론가는 모든 지식을 완성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를 토대로 학생들이 전 생애에 걸쳐 스스로 진리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수업입니다. 학제적 융합적 관점에서 과학과 예술, 예술에서는 음악과 문학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 수업의 목표는 먼저 과학, 음악, 문학의 벽을 넘어서는 지식과 사고를 수강생 여러분들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방향의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과학 전공과 인문예술 전공생들이 또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토론 등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융합적 사고가 가능한 미래의 창의성 개발하는 것을 저희 수업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수업은 매주 과학, 음악, 문학 관련 강의와 그리고 종합 토론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업은 전체 180분간 진행이 되게 되고요. 먼저 과학을 맡으신 최선호 선생님, 그리고 음악을 맡으신 오희숙 선생님께서 각각 25분씩 먼저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5분간 수강생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해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끼리도 서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시간도 가지게 됩니다. 전체 수업이 끝나고 나면 강의실을 옮겨서 조별 토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조별 토론에서는 수업 시간에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각자가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아르스론가 수업 주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과학, 음악,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다루게 되겠고요. 이 패러다임을 바꾼 예술가와 과학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제 주제를 가지고 또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시간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펜하이머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핵폭탄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것이 음악과 문학에서는 어떻게 이제 예술적으로 형상화되었나 이러한 문제, 그리고 새로운 세계관에 도전하다라는 주제로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다루게 되는데요. 그의 이론을 이제 과학적으로 조명하고 또 이 주제를 가지고 만든 오페라를 살펴보고 또 이것이 소설이나 희곡에서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저희 수업에서는 열린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 음악회는 이제 수강생 여러분 중에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참가를 하고요. 또 이제 프로 연주자들을 초청을 해서 음악회를 합니다. 사실 음악은 실제적으로 듣는 게 중요하고 또 예술을 이렇게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학생들에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주 최고의 연주자들을 모셔서 이렇게 공연을 하죠. 뿐만 아니라 열린음악회를 비롯하여 저희들이 또 특강을 기획을 하는데요. 과학자 중에서도 과학과 예술을 접목시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초청해서 정말 과학에서 예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꾼 과학자와 예술가라는 측면에서 한번 어떻게 수업이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리스 시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과학자라고도 부를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과학에 대해서도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이 지금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상당히 이상한 설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갈릴레오가 나타나면서 최초의 실험과학자가 나타난 거죠. 생각으로만 설명하던 것을 직접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고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실험과학이 시작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힘입어서 뉴턴이 나타나서 만유인력을 가지고 정말 지상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를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하는 큰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과학에서도 시대에 따라서 옛날에 있던 생각들이 앞으로 바뀌게 되고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 또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수업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음악사에서는 과연 어떤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났고 또 그것을 이끈 인물은 누구일까? 베토벤과 그리고 20세기의 케이지를 다루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굉장히 기존의 것들을 모방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았다면 새로운 그 어떤 것들을 음악에 이제 담으려고 했던 작곡가가 바로 베토벤이고요. 교향곡, 실내악곡, 현악사중주 이런 작품을 통해서 베토벤은 아주 새로운 독창성을 구현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서양 음악사의 하나의 정전을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정전이 계속되었다면 20세기에 와서는 또 큰 변화를 일으킨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잘 알려진 케이지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음악의 개념을 확대했는데요. 소음, 일상 소리 이런 것들을 이제 음악에 다 끌어왔죠. 작품이 연주된다고 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피아노 뚜껑을 열지만 피아노는 안 치는 그 순간에 청중 속에서 들리는 소리, 또 어떤 창밖에 들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음악으로 가져온 거고요. 또 이제 케이지가 새롭게 했던 혁신성은 이제 우연성을 음악의 창작에 도입했다는 거죠. 고민해서 작곡하는 게 아니라 주사위를 던지거나 또 라디오를 틀었을 때 나오는 그런 소리들을 가지고 이제 음악을 만들고 그런 어떤 정전을 깨부시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문학에서도 역시 패러다임의 변화는 존재해 왔는데요. 예컨대 기원 전에 이제 고대 그리스의 그 연극이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결정지은 이제 소포클레스의 작품들이 있을 거고요. 이 소포클레스가 만들어 놓은 연극의 희곡의 전범은 18세기 이르기까지 유효하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괴테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 문학을 유럽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고전주의 작가이고요.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작가죠. 이 사람은 이제 문학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소설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또 새롭게 만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독자들을 계몽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문학을 만든 사람이 바로 괴테이고, 이렇게 괴테가 만들어 놓은 문학적인 전형은 아주 오랫동안 20세기 초반 중반에 이르기까지 유효하게 됩니다. 근데 또 예를 들면 카프카 같은 작가도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작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의 환상성이 어떤 환상문학이 이제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을 설명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면, 카프카의 작품에서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원래 있을 수 있는 사건처럼 받아들여지는, 말하자면 일상화된 환상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음악과 문학에서 모두 이렇게 무언가를 크게 변화시킨 인물들이 있었고요. 이 세 영역을 살펴보면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보는 것이 바로 이 주제가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업의 특징은 저희가 세 분야에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까지만 얘기를 해주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끄집어내야 될지 이거를 알려주는 수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세 개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각자의 관점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고 하는 것을 이 수업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사실은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르스 롱가 수업 너무 재밌습니다. 꼭 오세요. 예, 학생 여러분, 이거 날이면 날마다 볼 수 있는 강좌가 아닙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